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숨이 턱 막히는 더위, 서울 일부에선 자동 관측 온도계 40도를 찍었습니다. 내일이 가을의 문턱 입추인데요. 이 폭염 이번 주만 견디면 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청량리에서 밤마다 전쟁이 벌어진다는데요. 무슨 일인지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특집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서울 자동 관측 장비에 찍힌 온도들입니다. 오후 2시 영등포 40도, 오후 5시 용산구 39.9도. 오늘도 올해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40도를 찍은 서울 영등포구의 유준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유 기자, 여의도 공원에 나와 있죠. 이 40도 얼마나 더운 거예요? 네, 날이 더운 탓에 이곳 여의도 공원도 비교적 한산합니다. 방송 30분 전부터 제가 이곳에 서 있었는데 얼굴과 등 뒤에 땀이 흐를 정도입니다. 낮 동안에는 제가 이곳 여의도 공원 일대를 돌면서 기온을 재봤는데 39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곧 해가 지는 지금도 이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 때문에 더 덥게 느껴집니다. 네, 자, 서울 전역이 펄펄 끓었다고 하던데 오늘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종로구를 기준으로 하는 이 서울의 대표 최고 기온은 37.9도입니다. 하지만 이 기상청의 자동 기상 관측 장비로는 영등포구에서 40도까지 찍히기도 했는데요. 안 그래도 더운 올 여름 가장 더운 하루였습니다. 열이 계속 안 빠지는 느낌. 39도까지 올라간다고 했는데 밖에 내가 서 있을 수 있을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심각해요. 대단합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흔적이 대단해요. 새벽에 나와 봐도 무지하게 더워요. 오늘 서울은 영등포구 40도, 용산구 39.9도, 구로구 38.9도 등 도시 전체가 펄펄 끓는 수준이었습니다. 대표 관측소 기준으로 관측 사상 역대 5번째로 더운 날이었습니다. 최근 닷새간 서울의 기온은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닷새 전 낮 최고 기온 34.9도에서 매일 오르더니 오늘은 38도에 육박한 겁니다. 서울 전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상청은 내일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발효된 폭염 경보를 한눈에 표시한 지도입니다. 자, 이틀 전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폭염 중대 경보가 처음으로 강원도까지 확대가 됐고 호남 지역도 다시 발효가 됐습니다. 이 강원과 호남 지역 오늘 상황을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춘천 홍천 횡성에 폭염 중대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올해 6월 폭염 중대 경보가 신설된 이후 강원권까지 내려진 건 처음입니다. 춘천 낮 최고 기온이 37.5도까지 올랐고 홍천 37도, 횡성 36.6도를 나타냈습니다. 춘천 도심 거리에는 인적이 뚝 끊긴 채 쿨링포그만 연신 뿜어져 나옵니다. 폭염에 못 견딘 은행나무도 잎사귀가 누렇게 타들어갑니다. 그나마 시민들을 볼 수 있는 곳은 물놀이장입니다. 물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 진짜 일상생활이 조금 힘들 정도로 더워가지고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선크림이 없으면 화상이 입을 것 같아요, 피부. 뜨거워진 소양호에는 녹조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선박들이 호수를 오가며 녹조를 제거하지만 워낙 광범위하게 퍼져 역부족입니다. 소양호 상류에서 물을 떠보겠습니다. 녹색 조류들이 가득한데요. 주변 악취도 코를 찌릅니다. 어민들은 폭염이 더 길어지면 녹조가 더 확산될까 걱정입니다. 오면은 쏘가리도 죽어 나와요. 거기서 녹조 밑에서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해요. 나중에 계속 나와요. 그럼 엄청날 거예요, 지금. 전주와 광주에는 하루 만에 폭염 중대경보가 다시 내려져 호남 지역의 무더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서울은 지난밤까지 보름째 열대였습니다. 이 한강이라도 밖에만 나가면 덥다 보니 밤 더위를 피하는 장소가 달라졌습니다. 시민들이 모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홍재 기자, 오늘 밤도 16일째 열대야가 이어질 분위기죠? 네, 오늘 밤도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예고된 상황입니다. 해가 져도 더위가 누그러들 기미가 없자 시민들은 지하철역과 쇼핑몰이 연결된 이곳 잠실역 지하차도로 모여들었는데요. 쇼핑을 하러 가거나 지하철을 타려고 이동하지 않고 냉방기가 가동되는 이곳 지하광장을 오아시스 삼아 잠시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여기 앉아서 친구랑 호떡 먹어 있었어요. 밖에 너무 더워서 땀이 너무 많이 나서 힘들어가지고 여기. 친구들하고 앉아 노니까 심심하지도 않고 항상 고맙게 생각해. 우리 여름마도 와. 하루 종일 에어컨 바람을 쐴 수 있기 때문에 근처에 사는 주민들도 이곳을 더위 쉼터 삼아 머무르고 있는데요. 서울은 지난밤까지 이미 15일 연속 열대야가 계속됐고 오늘도 내일 새벽까지 최저기온이 영상 27도 아래로는 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밤 서울 양천구 동작구는 최저기온이 29.9도를 기록해 초열대야에 매우 근접했고 이곳 서울 송파구도 밤 최저기온이 29도를 웃돌았습니다. 오늘도 더위로 쉽게 잠 못 드는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잠실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같은 서울이라도 구마다 체감 온도가 다 다릅니다. 유독 올여름 서울에서 강남구가 더워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 최대 3도 가까이 높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이고 왜 그런지 김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요즘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강남입니다. 오늘 최고 체감 온도는 37.8도. 일 최고 기온은 폭염 중대경보 발효 이후 3일 연속 39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강남을 펄펄 끓게 만든 건 특유의 주변 환경입니다. 강남은 서울에서 포장도로가 넓고 많은 지역입니다. 햇빛을 그대로 받는 지표면이 그만큼 넓다는 뜻입니다. 최고 체감 온도가 비교적 녹지가 많은 서대문, 강동 지역보다 3도 가까이 높은 이유입니다.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활동 에너지도 요인 중 하나입니다. 지상 도로에는 열기를 뿜어내는 차들도 많고요. 또 여길 보시면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도 많아서 햇빛이 반사되는 환경입니다. 태양열을 그대로 받는 데다 반사되는 열까지 지표면은 이중으로 달궈지는 겁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빌딩들이 동시에 가동 중인 냉방장치는 바깥 온도를 더 높이는 요소입니다. 팬이 이제 돌게 되면은 열기가 막 뿜어져 나오겠죠. 빌딩 안에 또 습도까지 같이 나오니까 10% 높아지면은 체감 온도가 한 1도 정도 높아져요. 비교적 평지가 많고 더위를 식혀줄 큰 산이 없는 점도 강남이 더운 이유로 꼽힙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견디기 힘든 폭염은 일상 곳곳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그 일상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퇴근길이 더 괴로워졌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뒤덮이는 찜통철로 변하는 이 서울 지하철. 정서환 기자가 시민들과 함께 타봤습니다. 지하철 승강장이 순식간에 퇴근길 인파로 가득 찹니다. 승객을 가득 실은 전동차가 빠져나가자마자 금세 사람들이 몰리면서 장사진이 생깁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이 만나는 여의도역입니다. 이제 퇴근 시간입니다. 바깥은 36도인데요. 아직 더위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폭염 속 직장인들의 퇴근길, 제가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출근과 근무로 이미 진이 빠졌지만 귀갓길이 시작되자마자 비 오듯 땀이 쏟아집니다. 부채와 휴대용 선풍기는 물론 휴대전화까지 흔들며 바람을 만들어 보지만 그걸론 역부족입니다. 사람들 열기 때문에 더 뜨거운 것 같아요. 바람이 나오는 공기청정기 앞에 등을 착 붙이고 선 승객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는 좀 더워가지고 이런 데 앞에 좀 와 있는 것 같아요. 전철에 올라타자 열차 안은 이미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서로의 숨결까지 느껴질 만큼 조밀하게 밀착한 승객들 사이에서 어깨를 펴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이번 역은 노량진 10분에 한 대꼴로 오는 9호선 급행열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환승 통로에서 뛰는 승객들. 몸에서 발산되는 열기를 식히려 손 선풍기를 아예 얼굴에 대고 뜁니다.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어느새 온몸은 땀범벅이 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도 유학을 했었는데 거기보다 더 습한 것 같고 또 찝찝하니까 그게 좀 많이 불편한 것 같아요. 폭염에도 출퇴근을 쉴 수 없는 직장인들의 고단한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채널A 뉴스 정서환입니다. 보기만 해도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들지요. 기름 표면 온도 240도, 그 불구덩이 앞을 잠시도 떠날 수 없는 상인들의 더위 나기를 김다정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화구에서 올라온 불길이 기름을 뜨겁게 달굽니다.
그 앞에서 떡볶이를 양념에 버무리다 보면 얼굴에선 굵은 땀방울이 흐릅니다. 옷은 이미 땀에 푹 젖어버렸습니다. 날이 너무 덥잖아. 기름 표면 온도는 240도를 넘어서 후끈대는 열기가 온몸으로 전해집니다. 얼굴이 익는 것 같이 화끈거려. 하루 종일 기름에 닭을 튀겨야 하는 닭강정집 상인은 얼린 수건을 목에 둘렀습니다. 냉동에다가 이거를 3개를 넣어놓고 얼면 갖고 나서. 앞치마 양쪽 주머니엔 얼음팩을 넣고 몸을 식혀봅니다. 연탄불에 생선을 굽는 식당에선 열기는 물론 매캐한 연기와도 싸워야 합니다. 금세 옷이 땀으로 흠뻑 젖어버려 오래 입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땀이 너무 많아서 중간에 옷을 한번 갈아입어야 해요. 계속되는 폭염에 매일같이 땀으로 샤워를 하는 조리 근로자들. 아주 잠시라도 계절을 당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진짜 잠깐이라도 겨울 왔다 갔으면 좋겠어요. 채널A 뉴스 김다정입니다. 이번엔 그나마 조금 시원해지는 곳도 함께 해봤는데요. 금세 뜨거워지는 콘크리트와 아스팔트가 도시를 더 뜨겁게 하죠. 1도라도 낮추기 위해 살수차와 쿨링폭으로 총력전을 펴는 현장에 송정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도로를 달리는 살수차에서 물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차량 앞뒤와 옆면에 달린 살수 노즐에서 분사되는 물이 쇠약볕에 달궈진 도로를 적십니다. 살수 차량에 동행한 취재진이 열화상 카메라로 도로 표면 온도를 재봤더니 물을 뿌리기 전 62도로 빨갛게 보이다가 순식간에 47도까지 뚝 떨어집니다. 이 살수차는 물탱크 가득 12톤의 물을 넣고 출발했는데요. 30분 만에 동났습니다. 하루에 12톤 분량으로 한 8회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서울 중구에서 살수차 6대를 하루 8시간씩 운행했는데 극한 폭염이 덮친 올해는 1시간씩 운행을 늘렸습니다. 지자체들은 달아오른 도시를 식히려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로에 설치한 쿨링포그는 안개 같은 고운 물입자를 내뿜습니다. 도로 중앙선에 설치한 분사장치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쉴 새 없이 가동해 주변 열기를 증발열로 뺏는 원리입니다. 무더위 쉼터에는 생수와 얼음 등을 채워 시민들의 탈진과 탈수 예방에 나섭니다. 폭염에 달아오른 도시를 1도라도 식히기 위한 총력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정현입니다. 나가면 덥다 보니 배송, 배달을 더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바다 보시면 무게가 늘어난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녹지 않게 또 상하지 않게 보냉제를 잔뜩 넣기 때문이죠. 더위가 바꿔놓은 배송 전쟁의 풍경을 장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하나인데 냉매제는 2개 들어갑니다. 배송을 앞둔 포장 상자 위에도 얼음팩을 2-3개 더 올립니다. 가득 쌓여있던 냉매제는 금세 바닥이 보입니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냉매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평소 넣는 것보다 2배가량 정도 늘려서 넣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용량이 2배 늘어나다 보니까 보유량도 2배를 늘려야죠. 그렇다면 얼음팩을 더 넣으면 효과는 얼마나 있을까? 아이스크림을 넣은 2개의 보냉백입니다. 한쪽에는 얼음팩 2개, 다른 한쪽에는 4개를 넣었는데요. 녹는 시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얼음팩을 4개 넣은 쪽이 5분 더 늦게 녹았습니다. 신선도가 오히려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아이스팩이나 좀 중요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한 2배 정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배송물의 무게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긴 합니다. 편의점들도 배송 과정에서 식품이 상하지 않도록 냉매제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폭염 속 신선도 관리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네, 한국 프로야구가 결국 이번 주말 예정된 경기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관중 심정지 사태까지 일어난 재난 수준의 폭염에 휴식기를 갖기로 한 건데요. 경기 시작 시간도 늦춥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프로야구가 계속되는 폭염에 주말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와 10개 구단 단장 등은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고 내일부터 이번 주말 5개 구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15경기를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KBO는 어제와 오늘 전 경기도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제 인천 경기장에서 관중이 쓰러지는 등 온열 질환자가 발생한 만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작년에는 이 정도까지 덥다고 느낀 적은 없던 것 같은데 특히 올해 이번 주는 완전 덥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우천 취소 외에도 강풍과 황사로 경기가 취소됐었는데요.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이 단시간에 가장 큰 취소 이유로 떠올랐습니다. 오는 11일부터 리그가 재개되는데 평일 경기 시작 시간이 30분 늦춰져 평일과 주말 모두 오후 7시로 통일됩니다. 경기 중에는 쿨링타임을 신설하고 폭염 중대경보가 아니더라도 현장 체감 온도를 고려해 경기 취소나 지연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프로축구도 이번 주말 경기 시작 시간을 30분 늦춘 오후 8시로 변경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안인 기자, 경제산업부 정현주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이번 주가 고비라는 말도 들리고 이 지긋지긋한 폭염은 대체 언제 끝나는 겁니까? 우선 내일까지만 조금 더 버텨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말부터는 지금처럼 숨이 턱 막히는 극심한 더위는 한풀 꺾일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 기온을 보면 내일까지는 40도에 육박하다가 주말에는 36도 안팎, 다음 주 후반에는 지금보다 5도 정도 더 낮아집니다. 민간 기상업체 예측은 더 희망적입니다. 다음 주에 지금보다 10도 가까이 낮아질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강원도입니다. 여름철 피서지로 많이들 가시잖아요. 다음 주까지 놓고 보면 이번 주 일요일 설악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원합니다. 오늘은 32도까지 올랐는데 일요일에는 낮인데도 17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백도 20도 아래로 내려갑니다. 아, 요즘 밤에 너무 더운데 밤 기온도 같이 내려가요? 네, 서울 최저 기온을 보면 일요일에도 24도까지 내려가면서 하루 만에 3도 낮아집니다. 민간 업체는 20도 안팎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열대야 기준이 최저 기온 25도인 만큼 잠잠 설치셨던 분들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10도 가까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또 왜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겁니까? 네, 한반도에 덮여있던 이중 열돔이 조금씩 약해지기 때문인데요. 상공을 덮고 있던 강한 고기압이 북쪽으로 물러나고 그 빈자리를 구름이 채우는데 그러면 햇볕이 지금만큼 강하게 내리쬐지도 않고 일부 지역에는 비도 내리면서 기온이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이제 8월 초잖아요. 이제 이번 다음 주 가면 이제 폭염도 끝난 거예요? 아니면 올여름? 아니면 더 있을 수 있어요? 아쉽게도 그건 또 아닙니다. 재난 수준의 폭염은 다소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지만 더위 자체가 끝나진 않습니다. 기상청과 민간업체 모두 예보 기온 여전히 폭염특보 수준입니다. 게다가 태풍 진로나 북태평양 고기압 변화에 따라 폭염이 다시 강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당분간은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안인 기자, 정현주 기자였습니다.